안녕하세요, 소덕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매우 공신력 낮고 주관적인 2021년 직업물 웹소설 어워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 기준은 연재 시작일이 2021년인 작품들로만 뽑았습니다. 직업물 각 분야에서 올해 가장 재밌게 읽었던 소설들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시상 분야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야구소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죠? 스포츠 장인 이블라인 작가님의 천재타자가 강속구를 숨김입니다. 이블라인 작가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이블라인 작가님의 4가지 특징을 꼽아보자면, 첫째, 인터넷 반응과 드립을 정말 잘 씁니다.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숨쉬듯이 치는 드립들이 너무 웃겨서 매화 깔깔거리면서 읽습니다. 둘째, 생동감 있는 캐릭터입니다. 스포츠 소설인 만큼 수많은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을 정말 잘 살리셔서 외우지 않았는데도 제 뇌 속에 각인시켜버립니다. 이번 소설은 특히 또라이 같은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와서 웃긴 것 같습니다. 셋째, 이번 소설은 로판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달달한 로맨스가 나옵니다. 전작들과 다르게 시작부터 여자친구가 등장하는데 간질간질하니 좋더라고요. 넷째, 알파남입니다. 작가님의 주인공은 항상 등발 좋은 존잘 알파남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성격도 쿨하고 존나 세다가 동양인이지만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인싸인 느낌입니다. 다음, 올해의 축구 소설은 드러먼드 작가님의 필드의 이방인입니다. 회귀빙의 환생 요소는 없고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 간 검은머리 외국인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하다 전향해서 뒤늦게 축구를 시작했지만 가르치는 대로 물드는 하얀 도화지처럼 쑥쑥 성장하는 소설입니다. 기술적인 훈련도 등장하지만 앞으로 어떤 특색을 가진 선수가 될 것인지 자신의 색깔을 찾아 고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개인 기량도 좋지만 팀워크가 돋보이는 소설이었고 구단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배경은 아약스 황금 세대의 에레디비시입니다. 다음, 올해 미술 소설은 미친 재능의 미대생입니다.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고아라고 무시당하던 주인공이 회귀에서 재능을 꽃피우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전생에 대학도 가지 못하고 손을 다쳐서 미술에 대한 갈망이 진한데 이런 예술 욕구가 잘 드러나는 천재이자 노력가라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미 없고 난해한 예술이 아니라 본인이 담고 싶은 가치를 예술에 잘 투영해서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이 고민하면서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사색을 잘 묘사했습니다. 순수 예술이 아니라 상업예술이라 오히려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소재라 흥미로웠습니다. 미대생의 대학생활 단면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고 동기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동아리원, 동네 사람들 등 따뜻한 인간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의 배우 소설은 하나를 꼽기가 어려워서 2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PJ 작가님의 재벌 3세 천재 배우가 되었다입니다. 전에 리뷰했던 작품이라 간단히 키워드를 말해보자면 병약, 착각계, 재벌, 망나니, 피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소설의 차별점은 주인공이 빙의한 몸주인과 기억이 동기화되면서 비밀을 쫓는 메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태혜님의 아역부터 월드스타입니다.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배우물이고 전개는 다소 느린 잔잔한 힐링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뻔한 배우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가님의 필력이 미친 소설이라 강추드립니다. 완성형의 배우가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가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을 정말 섬세하게 잘 쓰셨습니다. 심리묘사와 감정선을 정말 잘 쓰셔서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작품에 임하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몰입하며 보게 됩니다. 미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출연한 독립영화, 미드, 학교, 연극 등이 학교와는 다른 감성입니다. 작가님이 창작하신 작중 시나리오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올해 색다른 직업물로는 과거를 보는 고생물학자 역시 재밌게 읽었습니다. 운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마이너스 손이라는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탐사팀과 교수님의 차가운 외면에 자퇴하게 된 고생물학자 한유성이 판타지적 능력을 얻게 되며 과거 공룡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능력은 생생한 공룡들의 꿈을 꾼 후 시스템의 힌트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올해 음악소설은 나이람 작가님의 전생이 천재였다 입니다. 장애 때문에 직접 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적 재능을 갖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브리나 백작이
주인공 환서로 환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생에는 직접 음악을 하며 갈망을 해소하고 명성을 얻습니다. 주변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면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며 힐링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올해 색다른 직업물도 있습니다. 정치소설인 김현빈 작가님의 의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육선 거물 국회의원 구영진이 죽은 후 눈을 떠보니 귀신으로 동동 떠다니게 됩니다. 정치 잘할 구영진이 정알못 9급 공무원 차재림을 코치하며 정치 신생아에서 고수까지 성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인물 간 티키타카가 좋았던 소설입니다. 주인공과 귀신은 서로 마냥 잘해주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매기고 감화되어 갑니다. 또 귀신은 효율적이지만 악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주인공은 본인의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최선의 방안을 얻기 위해 굴러서 제3의 해결안을 찾아냅니다. 가르치는 쪽도 대단하지만 주인공도 난놈인 소설입니다. 또 죽은 귀신 구영진과 살아있는 구영진의 수싸움 역시 존재입니다. 또 시대별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흐름을 알 수 있어서 흥미진진했던 소설입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의 직업소설 중 작가물은 방송천재 막내 작가입니다. 억울한 데가 있으면 1등을 할 것 같은 작가가 회귀하여 갓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로 돌아갑니다. 뻣뻣하던 주인공이 방송계의 처세술과 정치를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트렌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능숙한 40대 알맹이를 갖고 20대의 탈을 쓴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방송작가지만 직업의식을 갖고 본인이 어떤 글을 써내려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글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보여줍니다. 울고준 주인공을 보며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대박난 예능 기획도 많이 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거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남기는 방송,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방송업계의 대체 역사 소설이라 할 만큼 방송계의 트렌드를 잘 짚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PD물, 작가물, 감동물 통틀어 가장 재밌다고 생각했던 소설입니다. 단순 재미만으로 더 술술 익히는 소설들도 있지만 이 소설은 저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반성과 약간의 교훈까지 준 소설이라 인생작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올해의 게임물은 천재궁수의 스트리밍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게임 스트리머물에 빠지게 한 주범입니다. 머리 복잡하기 싫을 때 간단하게 읽기 좋은 술술물로 추천드립니다. 국내 양궁대회 최연소 우승자인 주인공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가상현실 게임에서 궁수 캐릭터를 픽하고 활약하는 내용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직업은 매니지먼트물입니다. 올해의 매니지먼트물은 전천후 연애생활 백서입니다. 회기물 술술물이고 주인공이 방송국 홍보팀 출신 사장이라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홍보 능력이 뛰어나서 사이다이고 회사 식구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 힐링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극중극 시나리오입니다. 작가님이 창작해서 쓰시는 드라마 대본이 웬만한 배우물, 감동물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은 올해의 아이돌 소설입니다. 올해 아이돌 소설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 같이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입니다. 매우 고증이 잘 되어 있어 덕질할 때의 경험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아이돌물입니다. 이 소설은 전에 리뷰한 적 있는 소설이라 간단히 장점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직업물 어워드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